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서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최근에 국내 경제에서 잠재 성장률이 꾸준히 추락하면서 GDP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죠. 앞으로의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바이오주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 지수가 이달에만 15% 정도 급등했다는 이슈입니다. 앞으로 바이오주의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 2100포인트 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저항대를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저항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올지, 고인지 스톱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위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나온 내용을 보면 그 실질 GDP 증감률을 보셨을 때 3분기 같은 경우 0.4%로 굉장히 저조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1분기에 역성장을 했다가 2분기에 1%대까지 이제 크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단기 재정 집행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조금 이제 쏟아붓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2분기에 이제 그 GDP 증감을 이뤘으나 이런 재정에 대한 약발이 떨어지면서 3분기에는 성장률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화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죠. 2%를 밑도는 경제 성장률은 예전에 심각한 외환위기 혹은 흉작을 겪었던 1956년, 석유 파동이 터진 1980년, 외환위기인 1998년 때나 겪었었던 낮은 성장률입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위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과거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 높아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부진한 것이 이제 민간 성장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소비 심리, 민간 소비 경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면서 경기를 압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주도 성장이 아직까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은 그 국내 GDP 성장률이 부진했던 것은 재정 여력이 소진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됐고 투자가 감소하는 이 세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개선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더 심각한 점은 이제 국내 소비 심리가 크게 이제 깨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국내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원인은 이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결국은 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돈을 잘 안 쓰게 된다라는 말이죠. 문제는 소비가 이연된다라는 겁니다. 경제라는 것이 결국은 돈이 돌아야지 이제 사는 것인데, 소비가 이연되게 되면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빨리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현재 이제 국내 소비자 심리지수를 보면 5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살아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수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가 4.1% 정도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개선,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런 수출 증가세도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현재 좀 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국면에서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환율이 빠르게 떨어지고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 매출에 있어서도 환산되는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살아나던 수출도 다시 이제 개선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 앞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잠재 성장률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2022년에는 이제 2.8%까지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기사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부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부양책 전환, 두 번째는 이제 법인세 인하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부동산 부양책 전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부 정책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은 뭐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 적용이 실시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SOC를 활성화하고 이제 민간 부분이 위축되면은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부양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온 부분은 이제 법인세 인하입니다. 한국은 이제 20% 초반대 이제 법인세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 이후에 기업의 법인세를 혁신적으로 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생산 활동이 좀 살아나면서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은 당장의 소득에는 이제 그 세수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경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이 좋아지고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더 넓은 세수를 걷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현재 문재인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하는지를 꼼꼼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바이오질주의 이제 코스닥 150 지수가 이달에만 15% 정도 크게 뛰었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150 지수가 코스닥 지수의 한 2배 정도까지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이오주의 강세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150 종목 시가총액의 40% 이상을 바이오주가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150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 위주로 바이오주를 순매수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도 3,700억 원어치 바이오주를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의 상승에 대한 연속성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중요한 건 HLB였죠. 그래서 HLB가 임상 부분에서 성과를 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항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요.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신라젠 그리고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돼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었던 한 가지 이유를 더 보자면은 그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따른 쇼커버 물량 유입이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9월 평균 기준으로 HLB를 공매도한 이제 헤지 펀드의 평균 매도 단가는 9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 그 HLB의 주가가 18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공매도를 쳤을 때 당시보다 2배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친 헤지펀드 쪽에서는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났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한 이제 쇼커버링, 손실성 그 쇼커버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대차 잔고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 비중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이 대차 잔고 비율도 꾸준하게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오히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쇼커버가 들어와야 되는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차 잔고가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공매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증가한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공매도 잔고 비중보다는 이 대차 잔고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확대되고 있는 대차 잔고 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온다면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성과겠죠. 현재 HLB 같은 경우 미국 식품의약품 FDA와 프리 NDA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 NDA에서 이제 성과가 나야지 충분히 이제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를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종목들, 실적 개선이 분명하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제약바이오주를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리서치 센터장의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 기사 내용의 핵심인데요. 지금 노무라에서는 그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코스피가 2,400선까지 점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JP 모간에서는 이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실적 대비 주가는 평균치 이상이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의견을 보면은 일단은 그 노무라 증권 측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고 있고 JP 모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그렇지 않다고 보는 그 주요 근거는 재고율이 여전히 높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재고율이 14% 정도 증가했고요. SK하이닉스는 6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재고율이 분명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재고율 축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고요. 이 D램 바닥이 통과 중이라는 근거를 보려면 D램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 6월에 1.8달러였던 D램 가격이 올해 9월에 1.9달러까지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D램은 바닥을 좀 통과하고 있지 않나.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재주에 대한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내년 코스피 지수가 오를까에 대해서는 현재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JP모건 쪽의 입장을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반등이 이미 지수에 선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최근에 국내 지수가 올라올 때 딱히 올라올 만한 여건은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단순히 낙폭과대 말고는 없었죠. 3분기 실적 여전히 부진하고 앞서 살펴본 대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수가 반등했다는 것은 4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성장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인데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죠.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기는 현재로서는 여전히 어렵고 개별 섹터나 종목 위주의 전략을 계속해서 짤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미국 기업의 실적이 약간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내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IT 업종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